이제 이슈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기아가 방송의 중심이 될 것 같은 그런 하루인데 FA 시장에서 이제 오버페이를 하지 않겠다면서 꽤나 조용했던 기아가 갑자기 FA 시장에 남아있던 불펜 투수들을 다 쓸어갔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 정말 이제 스프링 캠프 막 떠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조금 임박한 상황인데 조상우에 이어서 홍건희, 김범수 선수까지 이제 계약 소식이 오늘 밝혀졌네요.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로 떠나가는 상황이니까 네. 계약이 속속 체결되는 거죠. 지금 FA가 한 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손아섭 선수 혼자 남았는데 지금 이제 이 시기는 다 이제 선수들도 더 이상 못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상태 시기에 맞게 이제 저기 기아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네네. 네. 일단 홍건희 선수 이제 김범수 선수까지 이제 계약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 자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기아는 불펜이 지금 약점으로 꼽혔기 때문에 새 선수를 잘 데려왔다고 봐야죠.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결과는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맞아요. 지금 네. 현 상황에서는 기아가 뭐 빨리 재빠르게 잘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한 불펜 조상우 선수와 2년 최대 15억 계약을 했고 김범수 선수와는 3년 최대 20억 그리고 홍건희 선수와는 1년 최대 7억 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금액 규모에 대한 이제 평가도 조금 갈리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금액은 뭐 기아가 계속 고수했던 오버페이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 오버페이는 아니잖아요. 이 금액 자체는. 그렇죠. 네. 예, 오버페이는 아닌데 다만 이제 기아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게 이 정도 돈을 쓸 거면 차라리 뭐 박찬호나 뭐 최용호한테 좀 더 쓰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체 개인으로 봤을 때는 좀 막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라리 모아서 한 선수에게 네네네. 썼으면 그렇죠. 어땠을까 하는 네네네. 마음. 네. 이 금액 규모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잘 계약을 한 걸로 보여지고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는 금액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또 시간이 늦어진 만큼 사실 선수에게 좀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수들은 이 매해년 해왔던 그 루틴이 있잖아요. 이 시기에는 캠프를 따라가서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구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기에까지 팀이 없다는 거는 선수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죠. 네. 일단 최준용 대표이사가 주관을 하고 단장과 감독 코치가 모두 참석한 이제 전략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불펜 보강이 무조건 필요하다는데 좀 재차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이제 조성우 선수는 물론 이제 김범수 선수와 이제 홍건희 선수가 좀 그 논의에서 좀 급물살을 탔다고요. 네네. 그렇게 이제 기아 내부에서 그런 이제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 충분히 뭐 사실 이해 가는 대목인데 저는 사실 한화 입장에서는 네. 한승혁이나 김범수나 이 선수들이 다 빠져나가도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의아해요. 그러니까 지난해 준우승을 한 팀이기 때문에 네. 올해 우승이 목표가 될 거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데 뭐 물론 강백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지난해에 한화의 강점은 그 디펜스가 좋은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주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준을 데리고 온 거는 유격 수비가 심우준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데리고 오고 중견수를 외국인 선수를 계속 썼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이제 닭공야구로 팀 컬러가 바뀐 거예요. 뭐 강백호나 페라자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불펜 투수는 좀 지켰어야 되지 않나. 예. 그 두 명이 빠져나가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한화가 작년에도 우승을 노렸던 거죠, 원래는. 아니 처음은 아니고. 처음에는 작년에는 그러니까 시즌 들어가기 전은 네, 아니고 완전- 이맘때는 아니고 아, 시즌 되면서. 이제 하면서 일이 달리니까 네, 당연히 네. 우승을 노리죠. 그러면서 당연히 손아섭 선수를 이제 7월 31일에 네. 영입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아깝게 준우승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우승을 목표로 할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노시안 BFA 단연 계약에 너무 올인을 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FA 선수가 이렇게 여러 명 나와도 굳이 이게 순서대로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동시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뭐 기아예요. 네. 기아 같은 경우는
박찬호 다음에 최용호하고 뭐 그 다음하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다른 구단도 그런 식으로 최근에 하던데 네. 저 같으면 박찬호보다 오히려 최용호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찬호는 너무 높았어요.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 하기가. 근데 최용호는 빨리 해야지 시간 끌면은 이게 이제 다른 구단이 들어올 상황이 온다는 거죠. 뭐 강백호든 그 앞에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딱 빠져나가면 이제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거나. 네. 근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번에 노시안 BFA 단연 계약이 우선이다 보니까 뭐 김범수든 뭐 손아섭이든 이런 선수 다 밀린 거죠. 물론 손아섭은 뭐 강백호에 완전 밀렸지만 네. 어찌됐든 지금 사실 저는 그 정규 시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투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네. 어찌됐든 지난해 그 한승혁하고 김범수가 필승조의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수들이 2명이 다 빠져나간 게 저는 조금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폰세 와이스 빠져나간 것도 크지만 그렇죠. 그 33승이 빠져나간 게 이게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 투수 2명이 이제 그 해에 이제 기대하는 승수는 보통 25승 얘기해요. 25승 하면 잘한 거거든요. 네. 25승은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33에서 25를 빼면 8승이잖아요. 이 8승이 빠져나가면은 그 하나의 작년 성적에서 빼면은 거의 5위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불펜도 이렇게 빠져나가면 물론 김범사리에 뭐 조동욱이든 그렇죠. 뭐 이런 투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불펜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우선순위가 좀 잘못됐다. 아니, 협상의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조금 이거를 굳이 순서대로 했어야 되나 싶은 거죠. 노시안 때문에 결국에 다 놓쳤다. 그러니까 김범수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범수를 이제 계속 그 배팅을 안 하다가 이제 그 최근에 한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계약 조건은 2+1년에 20억 미만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기아가 이거보다 좀 높게 해갖고 3년 보장을 해갖고 20억이 데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큰 금액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좀 일찍 움직였으면 데려갈 수 있는 수준 아니었냐 이거죠.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빨리 하게 되면. 물론 뭐 그 김범수 선수가 꼭 필요 없다 네.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또 이 기아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팬들께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게 사실 뭐 기아뿐만 아니라 이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 이제 타 구단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기아가 이제 오프 시즌 이제 불펜 투수들의 영입에 이제 좀 총력전을 둔 것 같고 이런 행보를 보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홍건희 선수의 1년 7억 이제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7억 어떻게 이제 홍건희 선수는 받아들였으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의 포인트는 평가는 어떨지. 옵트아웃이에요. 1년 후에 이제 또 본인이 자유계약이 될 수 있는 신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컸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김하성 같이. 네. 김하성도 뭐 1년씩 FA 계약을 그렇죠. 하듯이 네. 홍건희도 이제 그렇게 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면은 뭐 내년에 그 보상 선수 없이 네. 이번처럼 또 이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홍건희 선수가 작년 시즌에 많이 보여준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옵션이 좀 홍건희 선수가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 홍건희 선수는 올해 잘해서 다시 한번 FA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시장에서 평가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깨달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즌 잘 치러서 네.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더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홍건희 선수가 이 옵션이 좀 금액보다는 이 옵션이 좀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계약 규모나 내용 자체가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또 시즌 치러봐야 또 아는 네. 거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3명 중에서는 네. 홍건희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합니다. 어...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조금 이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잘하면 상당히 잘할 수도 있는. 네네네. 그러니까 두산 내부의 평가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몸 상태가 네. 괜찮은 평가였는데, 근데 본인도 자신이 있어서 나왔는데 시장 평가는 그렇지 않은 거죠. 네네네. 근데 올해 홍건희가 그 기아에서
핵심 불펜 역할을 할 것이냐. 3명 중에 저는 가장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선수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지금 댓글을 통해서 근데 팬들께서 손아섭 선수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이 손아섭 선수만 지금 계약이 안 된 그렇죠. 상황인 한 명만 거잖아요.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손아섭 선수의 이제 거취 여부라든지 좀 어느 정도가 조금 적당할지에 대해 사실 이거는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좀 화두가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좀 현 시점에서 두 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 시점까지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뭐 구단하고 선수와 이 금액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기간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손아섭 선수 정도의 커리어면 네. 저는 지금 일단은 안 나오더라도 네. 결국 시즌 준비하면서 캠프하면서 뭐 시범 경기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거거든요. 네, 열기보다는 뭐 그때 저는 계약을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어.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예,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저는 손아섭 정도는 10개 구단 중에 누군가는 데려갈 것 같다. 예. 판세는 어떠세요? 저는 데려갔으면 벌써 데려가지 않았을까. 사실 그나마 그 손아섭 선수의 지명타자 롤을 자리를 줄 만한 팀은 키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키움이 서건창을 데려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아섭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을 더 끌면은 사실 1월 말이 넘어가면 이제 그 KBO가 등록을 하잖아요. 네. 등록하는 시점에서 그 계약을 안 하면 그 육성 선수로 그렇죠. 계약을 해야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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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5월 1일부터나 네. 1군 그 등록, 전환 네, 그렇죠. 등록이 예, 예.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클 겁니다.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는 네네. 그 어쨌든 지금 이제 3천 안타를 노리는 그런 그 뭐 살아있는 레전드 그쵸. 선수잖아요. 네. 리빙 레전드인데 지금 이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육성 선수가 된다는 것도 충격적이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선수 등록 시점까지가 일단 끝인 거예요? 데드라인인 거예요? 아니, 데드라인은 없는데 네. 이미 캠프를 출발하는 25일 전후가 네. 이게 거의 데드라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속속 다 지금 계약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연봉 계약 발표도 지금 거의 다 네.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면 네. 그 다음에 이제 KBO 등록이 있다는 시점. 거죠. 네. 이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등록은 또 다르다는 거죠. 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1군에서 못 뛴다는 거예요. 4월 30일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정해진 뭔가 그 계약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아, 그거는 있죠. 이 등록 스프링 시점. 캠프. 예. 그다음이 이제 등록 시점인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한화하고 1년 계약을 한석처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월 말 전에 그래야지 이게 최소한 육성 선수는 피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전력 구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구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늦어질수록 배제되는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미 밀려 있다고 봐야 돼요. 이미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고 봐야 되는 네.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 등록 시점에서 계약 못 하는 거. 이거 좀 클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조금도. 그렇죠. 네. 이미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손아섭 정도면은 누가 봐도 이렇게 조금 S급 선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선수가 FA 계약이 안 돼서 KBO 등록 때까지 못했다 이런 전례가 없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팬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는 또 구단과 이제 선수가 이제 오가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 시점에서 정영일의 눈을 저희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희 목요일도 야구에서 야심차게 밀고 있는 코너인데 야구 이슈들을 선수 출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영일의 눈 시간입니다. 뭐 당연히 기아 마운드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불펜 투수들 영입과 관련해서 기아 불펜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난 시즌의 약점을 좀 어느 정도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일단 그 기대가 가장 큰 거잖아요. 네, 기아도 아무래도 구단 내부에서 이 점을 생각을 해서 이 세 선수를 아마 영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조금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조금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 저는 이 세 선수가 네.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이 기아 내부 내 불펜에서 네. 아무래도 당연히 그냥 기존의 성영탁, 정혜영, 이 전상현까지 이 세 명의 선수 그리고 곽도규 네. 선수가 부상에 돌아오면 네 명의 선수가 네. 잘 해줘야 저는 기아 불펜이 돌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의 선수는 조금 냉정하게 말을 하자면은 네. 커리어에서 조금 더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제 네. 눈에는. 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용몰 각오로 이걸 준비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뭐, 네. 일단 근데 지금 시점에 분석으로는 근데 이게 계약 조건, 이 계약 기간과 금액만 봐도 사실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네. 지금 어느 정도 내리막을 내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네, 네. 네. 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불펜은 사실 다다익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야수는 많으면은 그게 사실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불펜은 많다고 해서 그 손해 보는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항상 쓰게 돼 있거든요. 네. 1년 1년 내내 그 불펜 수수 한두 명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많을수록 좋은데 분명히 플러스죠. 마이너스가 될 리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네. 거죠. 사실 이게 뭐 이게 세 명을 합치면은 이게 지금 42억이잖아요. 네. 뭐 연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총액을 하면 42억짜리 선수만 해도 지금 리그에서 4년 기준으로 40억만 해도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요새는. 네. 요새 뭐 50억 뭐 워낙 물가가. 네. 작년에 뭐 장현식 그렇죠. 네, 시세가 뭐 이번에 높아져서. 또 이영하 52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밑에 42억이니까 그렇게 높은 급의 선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그렇게까지 임팩트는 강하지 않을 거다. 네. 다만 저는 그냥 홍건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홍건희 선수는 이제 만약에 좀 터지면 제대로 터질 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갖고 있는 예, 능력치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네. 몸 상태가 네. 그러니까 사실 홍건희 선수 많이 던졌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작년에 부진했는데 네. 근데 이게 반등할 수 있을까 이 선수가 네. 이게 궁금한 거지. 사실 조상우 선수는 제가 야구는 안 했지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쉽지 않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조상우 선수를 바라보는 기점도 네. 이 조상우 선수가 이 타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던질 네. 때. 근데 그 타점이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조상우 선수 던지는 걸 보시면 투심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 옛날에 좋았을 때는 이 좋았던 포심이 자연스러운 이 싱커성으로 들어갔던 게 작년 시즌에는 아예 투심 그립을 잡고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뜻은 이제 이미 팔이 내려온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이제 몸에 전체적인 스피드도 전성기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증거고 시즌 때도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네네. 이게 들쑥날쑥이 좀 심했었고 그래서 조상우 선수가 그렇게 좋아지면 다행이겠지만 막 전성기처럼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로 풀어갈 수 있는 네. 거에 대한 기대감은 네. 가질 수 있지만 네. 그 예전의 그 조상우를 네. 그러니까 기대하기 그죠, 조금 예. 어렵다. 뭐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조상우가 무서운 거는 폼이 조금 우악스러워요. 네. 예, 무슨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알았죠. 네, 잘 알았죠. 네. 사투리인가? 하여튼 좀 폼이 무섭다는 거죠. 네, 타자가 볼 때 좀 무서운 폼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최근 보면은 안 무섭다는 거죠. 네. 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폼이 안 무섭다. 너무 좀 순해졌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본인도 이제 그 구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조금 변화를 가져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조상우 선수가 그냥 스탯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워낙 커리어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끌고 가는 거지 예전에 조상우의 그런 무서운 면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반등하기는 조금 좀 쉽지 않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력 자체가 좀 그쵸. 떨어지네. 조상우 하면은 그래도 구속과 구위였고, 그렇죠. 네, 뭐 변화구가 이게 좋든 안 좋든 상관없이 직구 구위로 승부하는 투수였기 네. 때문에 그 구위가 사실 안 나왔잖아요. 네, 작년 시즌에는 거의 140 중후반대에 머물렀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선수가 그걸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변화구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좋은 선수도 아니었거든요. 조상우 선수 자체가.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범수 선수도 작년 시즌에 잘하긴 했지만 네. 이닝 대비 게임 수위 대비 이닝이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절반에서 살짝 더 저 넘어가는 1이닝 정도. 피처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네. 한 왼손 카운트, 타자, 두 그렇죠. 카운트. 네. 그래서 그런 투수기 때문에 네. 디아 지금 불펜으로 봤을 때는 스페셜리스트보다는 1이닝으로 완벽하게 막아줄 수 있는 피차가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곽도규 선수라는 왼손 투수가 있지만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려면 좀 회복까지 좀 기간이 걸릴 것 같고 네. 결국은 김범수 선수가 잘 해줘야 되는데 김범수 선수가 150을 던지면서 저는 1이닝 완벽하게 막아줘야 기아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는 이준영 선수도 거의 스페셜리스트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결국은 기아 마운드가 살아나려면 이 세 선수가 전성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떨어진다고 보이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불펜은 이제 단장님도 계속 강조하시다시피 어쨌든 많을수록 좋고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선발이 그래도 잘 받쳐주고 좀 긴 이닝을 던져주면 그래도 여기에 네. 부하가 좀 떨어지는 네.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질보다 양으로 이렇게 밀어붙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불펜 싸움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경기 중후반이기 때문에 네. 양으로 계속 간다. 그럼 위기 상황이 계속된다는 건데 이거는 흐름상도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아 선발이 이제 그렇게까지 강한 것 아니잖아요.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닝을 많이 먹어줄 네. 투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6이닝 7이닝 완벽하게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뭐 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조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이렇게 롱릴리프라도 딱 떠오르는 선수가 네.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럼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네. 들어봤을 때는 저희가 2주 전에 이제 5강 전망했을 때 사실 기아가 그때는 포함되지 네. 않았었는데 네. 이 전력 보강으로 인해서도 좀 사실상 변화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네, 사실 네. 이게 만약에 순위가 바뀐다고 하면은 하나랑 기아 정도였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기아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 보강으로 5강 진입을 노리기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쉽지 않다. 네. 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하나가 원투펀치 폰세 와이스가 빠졌더라도 네. 국내 선발진들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근데 기아는 사실 6이닝을 완벽하게 던져줄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네. 한 시즌 내내. 네. 네. 그럼 만약에 선발이 무너진다고 치면은 불펜이 조기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한두 게임도 아니고 꾸준히 계속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그리고 하나 뺀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아시아 쿼터가 네. 투수가 아니잖아요. 네. 기아가. 아, 그렇죠. 네. 내야수니까. 네,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조금 떨어질 거로 지금 판단이 조금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올해 그 리그 전망 순위 예측하기가 더 어려운 게 아시아 쿼터가 그렇죠. 들어갔기 네. 때문에 네. 더 외국인이 실제로 4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예측이 좀 더 어렵다는 네. 거죠. 근데 지금 다른 구단들은 아시아 쿼터로 기아 빼고 9개 구단이 선발이든 불펜이든 보강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면은 기아는 마이너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투수력을 놓고 보면 그렇다고 선발이 강하냐? 네.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도 이닝을 많이 먹는 피처는 아니었고 올러도 작년에 좀 기대보다는 좀 부진했고 네. 부상도 네. 좀 부상도 있었고 양현종은 이제 좀 연세가 있어갖고 그렇죠. 저 김광현처럼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김광현 선수가 뭐 일주일에 2회 등판을 지금 안 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화요일 등판하면 한번 빼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유리도 이닝을 길게 던지는 피처는 아니고 윤영철 이제 올 시즌 아웃이고 작년에 수술했으니까 김도현 지금 부상이라서 캠프를 못 가고 있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닝을 길게 끌어주는 선발도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마운드는 물론 불펜이 많을수록 좋지만 맞아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네. 기아가 그 아시아 쿼터를 유격수로 뽑았잖아요, 내야수로.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쿼터가 없는 상태의 기아와 다른 9개 구단의 아시아 쿼터 투수들하고 기아 불펜진들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 9개 팀의 9명의 선수, 아시아 쿼터 선수를 이길 만한 선수가 안 보여요. 네. 근데 아시아 쿼터도 내야수잖아요, 기아는. 네, 네. 그래서 기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네, 결국은 기아는 김도영 선수가 건재해서 네. 방망이의 팀으로 이기는 게 더 저 현실적으로. 지금은 네. 김도영이 포인트예요. 네. 김도영이 2024 김도영으로 돌아오느냐. 네, 네. 이게 결국에 5강을 이끌 거의 유일한 카드가 아닌가. 어.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기아가 5강권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김도영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럼요. 지금 어찌됐든 WBC 사이판 캠프에서도 평이 좋잖아요. 네, 네. 김도영이 재작년 버전으로 돌아온다면 하드캐리 할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야기 나누는 대로 마운드를 현 시점에서 이제 변수로 본다면 이제 김도영 선수가 상수가 되면은 그거는 정말 네. 예, 기아 타이거즈는 충분히 기대해 볼 네. 만한 이제 구단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발진에 대한 그 이닝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그래도 불펜을 많이 확보해 둔다는 건 그래도 좋죠. 네, 좋죠, 좋죠. 충분히 네. 고무적인 분명히. 움직임이었던 네. 거죠.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